각서는 쓰셨나요? 따로 없었. 녹음은 하셨나요? 녹음이요? 녹음은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유튜브로 많이 배웠는데 그 실제로 찾아뵈니까 떨리네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TV보다 훨씬 실물이 아름다우셔서 아까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주고받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오늘 약간 복장이 바뀐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서로 우리 배려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가수분 만난다고 하니까는 네. 머리도 높게 묶고 저는 또 갖추려고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게 너무 배려가 있다고만 여러분 알아주세요. 네.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네네.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왔어요. 커버곡을 올리는 거거든요. 잘 찾아보셨네요. 커버곡을 업로드를 했었을 때 저작권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음악이라는 거는 악곡 부분하고 가사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된 저작물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용을 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을 합니다. 여기서 이용이라는 거는 그대로 복제하는 거, 따라 부르는 거, 공연, 전송하는 거, 온라인상으로 이제 송신을 하는 것 이런 행위들이 다 이제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커버곡을 업로드한다는 거는 이제 원 저작물에 있는 악곡 부분과 가사 부분을 그대로 이제 재현을 해서 온라인에 업로드해서 전송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죠. 그게 이제 정확하게 저작물 이용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커버곡을 부를 때 편곡을 한 다음에 자기 목소리를 입혀가지고 그런 형태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2차적 저작물이라고 해서 원래 저작물을 기초로 해서 또 이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편곡을 하더라도 원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지만 커버곡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허락을 받아야지만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네, 거군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커버 영상이 유튜브에서 전혀 수익이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게 문제가 될까요?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라는 건 이용한 사람이 수익을 얻느냐와 네.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수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국내 말고도 해외에도 이런 커버곡을 통해서 네.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리서치를 해봤는데요. 커버곡 그 자체가 저작권 침해 여부가 문제가 돼서 법원 판결까지 간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커버곡이라는 그 컨텐츠 자체가 원 저작물인 음악 저작물을 그대로 이제 이용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견이 없을 만큼 너무나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저작권자랑 합의 단계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 복잡한 저작권 문제이네요. 네. 요즘에는 K-팝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SM이나 YG나 이제 JYP 같이 큰 대형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게 되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회사들에서도 내부적으로 아니면 뭐 외주를 줘서 IP 쪽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다만 커버곡이 대체로는 원 음악 저작물의 어떤 홍보 효과도 가져다주는 측면이 크잖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티스트나 음악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렇게 건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면 커버곡 영상에 대해서는 그냥 묵인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냥 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저작권이라는 게 저작 재산권이라는 부분과 저작 인격권이라는 부분으로 나뉘는데 저작 인격권의 한 부분이 동일성 유지권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만든 노래를 누군가가 원래 곡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게 변형을 한다든지 근데 이제 그게 저작자 입장에서 너무 마음에 안 들거나 본인의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제한을 하는 경우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명예훼손적인 측면이 있다든가 형사적인 이슈가 있는지는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네. 커버곡을 유튜브에 업로드한 후에 콘텐츠 아이디에 의해서 수익이 자동 분배되면 저작권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일단 유튜브에서는 이제 기술적으로 저작권 침해 이슈가 있는 곡인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그럴 경우에 자동으로 이제 알림을 보내고 수익을 분배를 하는 걸로 이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수익을 분배해준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허락을 해주겠다라는 의사표시를 볼 수 있죠. 다만 언제든지 원저작자가 마음을 바꾸면 나 수익 필요 없고 그냥 너 하지 마. 그걸로 끝인 거예요. 거기서부터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거라서 수익을 분배해주면 끝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80~90%의 곡들이 음악 저작권 협회에서 이제 신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음저협을 통해서 이용 허락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회사를 옮기면서 곡을 다 옮겨와야 하는가, 곡은 그대로 이때 우리가 써도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를 본 적이 있거든요. 합법적으로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저작권을 작사가 작곡가가 갖고요. 상당한 부분을 프로듀서들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노래를 한다든지 음반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곡 하나를 내가 이용을 하려면 모든 각각의 권리자들한테 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프로듀서 몫의 지분이 지금 내 회사가 아니라 예전 회사에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면 이 곡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이분하고 컨택을 해서 조율을 해야 되고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회사를 옮기시면 같이 가지고 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은 돼요. 그때 어떻게 정리가 되셨어요? 곡을 다 가져오지는 않고 합의를 봤어요. 행사에서 사용을 해도 좋다, 좋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계약서는 쓰셨나요? 계약서가 따로 없었... 녹음은 하셨나요? 녹음이요? 녹음은 안 해. 좋은 마음으로 그래 뭐 써라 했다가 이게 막 역주행하고 빵 터지고 하잖아요 노래들이. 그러면 이제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러지 않으실 거죠? 구두 합의도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약속을 받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심각해지셨어요. 그러면 진짜 그런 걸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예전 회사 대표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응원해주시고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실 거예요. 전 회사 대표님이 워낙 좋은 분이신 것 같아가지고 그럴 일은 없는 걸로. 네,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눠서 너무 좋고요. 네, 저작권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